5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에 의해 액체에서 고체를 침강시키는데 작용하는 힘, 중력, 강력, 부력이다. 입자가 종단 침전 속도에 도달할 때 입자에 작용하는 힘의 평형을 나타내는 식으로 옳은 것은 원심분리와 관련되어진 내용입니다. 원심분리와 관련되어진 내용은 노란 책 교재 4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노란 책 41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원심분리는 원심력에 의해 비례하여서 작용이 되어지죠. 그 페이지 제일 밑에 위에 줄, 중력에 의해 액체에서 고체 입자로 침강되는데 작용하는 주요 힘은 중력, 강력, 부력이다. 입자가 종당 침강 속도에 도달하면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서로 평형을 이루어 전체 힘은 제로가 되어진다. FG 중력은 FD 플러스 FB 항력 플러스 부력이죠. 그래서 정답은 5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52번 계산해야 되는 문제인데 40 웨이트 퍼센트의 고형질 성분을 갖는 항생물질의 원료 용액이 분무 건조기에 도입되어 5% 수분을 갖는 건조된 항생물질을 2kg/min씩 얻는다. 분무 건조기에서 정발 제거되는 수분의 양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W%의 항생물질이죠. 원료죠. 40W%가 항생물질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100 중에 40이 항생물질이고 나머지 60이 물이라는 거죠. 100 중에 40이 원료인 항생물질이 들어있는 원료를 5%의 수분을 갖는 5%의 수분을 갖는 즉 수분이 5%이고 항생물질이 95g 정도 들어있다라는 의미겠죠. 여기에 분당 2kg씩 이라고 했으니까 2kg에 비례해서 작성하게 되면 계산해 보게 되면 항생물질이 1900g이 들어있고 여기에 물이 100g의 물이 존재하게 되면 합이 2kg이죠. 그래서 분당 2kg의 항생물질을 얻을 때는 항생물질 1900g하고 물 100g이 존재하는 형태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원료는
여전히 동일한 1900g씩 존재해야겠죠. 물이 증발되어지는 거지 항생물질의 농도는 그대로 동일하게 존재하니까 맞추어서 항생물질은 양은 그대로 동일하게 존재하는데 물은 증발되어져서 농축이 되어지는 거죠. 건조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X가 되어지겠죠. Xg의 물이 존재하겠죠. 이 Xg의 물이 얼마냐면 계산해 보게 되면 2850g의 물입니다. 2850g의 물, 즉 초기 2850g의 물이 분무 건조기를 통해 가지고 100g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초기 2850g으로 존재하던 물이 100g으로 줄었으니까 즉 2750g의 물이 증발했다라는 거죠. 언제? 1분당. 단위가 너무 크죠. 그래서 대략 2.75kg/min. 즉 52번의 정답은 3번 2.75kg/min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계를 이용하여 변성 조건에서 전기용동을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SDS 페이지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는 교재 288페이지 노란책 28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8-3-1-4 삽입 유전자 발현 두 번째 단락 전기영동 나오죠.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볼까요? 단백질 DNA 조각 또는 플라스미드 DNA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이다. 단백질 전기용동이 있어서 젤, 일반적으로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젤을 사용하죠. 의 상단에 주입된 단백질이 들어있는 용액에 전기장을 걸어준다. 단백질들은 젤의 다공성 구조를 통해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속도는 분자가 띄고 있는 전하 크기에 따라 다르다. 큰 규모의 젤에서는 온도차에 의한 대류 현상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젤 자체가 대류 영향을 감소시켜준다. 단백질의 경우 SDS, 소디움 도데시 설페이트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겔 엘렉트로포레시스 SDS 페이지가 사용이 되어진다. 이 방법에서 단백질을 SDS와 베타메르캅토 에탄올과 같이 가열하여 변성시킨다. 메르캅토 에탄올은 이황화 SS 본드를 깨는 환원제이다. 각각의 단백질은 음전하를 띠는 SDS와 복합체를 이룬다. 음전을 띤 SDS 복합체는 해당 단백질의 분자량에 해당하는 속도로 이동한다.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외로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SDS 페이지와 단순하게 SDS 페이지에 관련되어진 이야기인데 보기 내용들이 조금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헷갈리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 4번이 복수 정답으로 인정되었던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1번 여러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복합체, 효소, 리보존, 바이러스 등을 해체시켜 분석 가능합니다. 세포막과 같은 불용성의 생체 물질을 변성 유도체 혹은 계면활성제로 용해시켜 분해할 수 있다. 그 SS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막 단백질 같은 것들도 분리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 단백질은 SDS 등과 같은 강한 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단백질의 분자량을
측정이 가능하다. 조금 다른 문헌들을 찾아보니 당 단백질 같은 경우는 전처리 과정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을 제거할 수 있는 전처리 과정을 한 다음에 순수한 단백질 형태가 되어야지만 그 분자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SS만 처리해 가지고는 되지 않고 전처리 과정, 당을 제거해 주는 과정을 존재하지만 분자량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아니고 4번 단백질을 환원시켜 다이슬파이드 본드를 끊어 요까지는 많습니다. SS 본드를 끊어 가지고 SHSH로 만드니까 환원시켜서 다이슬파이드 본드를 끊어 구성 아미노산의 조성을 알 수 있다. 구성 아미노산의 조성을 알 수 없습니다. 분자량을 알 수 있는 거죠. 분자량. 그래서 53번의 정답은 3번과 4번입니다. 54번 초음파 진동기를 이용하여 세포를 파쇄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파쇄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는 424페이지에 존재합니다. 424페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기계적 파쇄 방법에 속하고 기계적 파쇄 방법으로는 424페이지 첫 번째 줄 초음파 진동, 두 번째 달라 프렌치 프레서, 거기에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정도 끝에 보시면 란이 고압 균질하기 호모게나이즈, 세 번째 호모게나이즈, 네 번째 그 밑에 단락 첫 번째 줄 작은 비드,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볼, 밀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 파쇄 방법으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게 초음파, 울트라소닉 바이브레이트, 소니케이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옆에 박테리아 세포의 세포벽과 세포막을 파쇄하는 데 사용되어진다. 그람 음성 세균은 양성 세균보다 쉽게 깨진다. 펩티드 글리칸층이 얇아서 그렇겠죠. 이 방법은 사상 곰팡이에는 덜 효율적이다. 곰팡이들은 세포벽이 더 두껍죠. 그 줄 끝에 세포 현탁에게 잠겨 있는 티타늄 전극에 의해 이 파동을 기계적 진동으로 바꾼다. 밑에 초음파 분쇄는 첨가합시다. 열에 민감한 효소를 변성시키나 세포 조각을 파편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열에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분쇄는 열 발생 문제가 있어서 열에 민감한 효소를 변성시킬 수 있다. 조금 전에 했었죠. 그람 음성 세균이 그람 양성 세균보다 더 쉽게 깨진다. 그렇죠. 3번 본체에서 발생된 초음파는 세포 현탁에게 잠겨있는 티타늄 전극에서 파동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되어진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긴 균사체로 된 사상 곰팡이 세포 파쇄에 가장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5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55번 일반적으로 제약 생성물에 사용이 되어지며 작은 회분식으로 고가 물질을 얻는 데 있어서 생성물 손실과 열 변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조기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는 46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 건조 수분 제거이죠. 첫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된 젖은 생성물로부터 용매를 제거하는 것은 보통 건조에 의해 이루어진다. 옆에 생성물의 물리적 특성, 열 민감성, 원하는 최종 수분 함량 또는 용매를 고려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형태로 첫 번째 점 진공판 건조기, 동결 건조, 세 번째 회전통 건조, 네 번째 분무 건조, 다섯 번째
기류 수송식 건조가 존재하는데 나머지는 다 몰라도 한 가지만 알아야 된다라면 동결 건조, 거의 1년에 한 번 이상씩 나오는 문제가 동결 건조이죠. 열에 얼어 있는 용액으로부터 승화, 고체에서 증기로 되는, 고체에서 기체가 되어지는 거죠. 의해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열의 불안정한 물질에 사용이 된다. 우리는 항상 이 동결 건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갔었는데 이번 회차에서는 그게 아니라 진공판 건조기가 시험에 나왔네요. 첫 번째죠. 진공판 건조. 옆에 한 용기 내 가열된 선반들로 구성되며 보통 항생제 같은 제양 생성물에 사용이 되어진다. 이것은 작은 회분식으로 고가 물질을 얻는 데 있어서 생성물 손실과 연 손실을 최소화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고 합니다. 19년도에는 분무건조가 한번 나왔었는데 분무건조, 진공판 건조까지 이번에 한번 나왔네요. 분무건조 옆에 생성물 용액이 분사구를 통해 가열된 용기로 분물되어지면서 수분이 날아가는 거. 스프레이를 뿌리는데 주변 온도가 높아서 물은 증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분무건조, 진공판. 이번에 정답은 55번의 정답은 1번 진공판 건조기였습니다. 5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전기용동 시 단백질의 3차 구조의 복잡성과 이황화 다리 결합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끊는데 사용하는 물질은 조금 전에 봤었죠. 288페이지 보시면 좀 전에 봤을 땐 SDS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아까 체크한 부분에 베타 메르캅토 에탄올은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끊는 녀석이었고, SDS가 복잡한 3차 구조를 다른 이온 결합, 소수성 결합, 반데르발스의 힘, 수소 결합 같은 것들을 다 끊어주죠. 그래서 SDS와 메르캅토 에탄올 3번이고, 참고로 아크릴아마이드는 게를 만드는 녀석이고, 쿠마시 브릴리언트 블루는 염색 시약이죠. 블루니까 파란색 띠로 나타나게 사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5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57번 탈염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크로마토그래피는 455페이지 정답은 겔여과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455페이지 점점점 되어져 있는 그 밑에 단락에서 한 첫 번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정도 내려오게 되면 겔여과 크로마토그래피, 버퍼 체인지, 완충액 교환과 탈염에 적합하다. 분리능이 상당히 높다. 그 단백질 정제하는 과정에서 보통 단백질을 특정한 pH에서 특정한 전하를 띠게 하기 위해서 염이 많이 사용이 되어지죠. 또 해수 일루션 하는 과정에서 NaCl과 같은 염들이 많이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에서 사용되어졌던 염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때 한해여과라든지 겔여과 크로마토그래피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탈염합니다. 그래서 5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58번 여과 보조제로 사용되는 규조토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규조토는 그 공곡이 커서 그 사이에 그 요구하고자 하는 만약에 배양액이면 그 균체들이 들어갈 수 있게 그 공곡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액만 배양액만 쉽게 요과되어질 수 있도록 요거와 관련되어진 부분은 4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14페이지. 요 규조토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은 본 노란 책에는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여과되어져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줄 정도 내려오게 되면 규조토층 되어져 있고 그 밑에 줄 여과보조제, 이렇게 여과보조제로 규조토를 많이 사용하고 공복률 요 정도 속도 증가시켜 주죠. 균체가 제거되어지니까 상등이 빨리 내려갈 수 있고 공극 여과층의 공극을 증가시켜 준다. 최초의 입자 누출이 쉽게 이루어지게 한다. 58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합니다. 뭐 책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그 원인 하나하나를 다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최초 입자의 노출이 쉽게 이루어진다가 58번의 정답입니다. 59번 등전 집속과 관계없는 이야기들은 46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전 집속 전기영동과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죠. 전기영동과 465페이지 제일 마지막 pH가 PI보다 클 때 단백질은 음전하를 띠고 pH가 PI보다 작을 때 단백질은 양전하를 띠게 된다. 단백질의 순전하는 단백질의 속도를 결정한다. 단백질 분자가 pH 기울기 하에 존재할 때 단백질의 순전하가 pH equal PI, pH가 PI랑 똑같을 때 0이기 때문에 pH는 PI에서 전기용동 속도는 제로이다. pH 기울기 내 등전점에서 단백질 침전은 등전 집속이라고 알려져 있다. 밑에 줄 전기장에서 단백질로부터 분리한다. 전기장 이야기 나왔고 단백질 이야기 나왔고 pH 기울기에 따라서 이야기가 나왔었죠. pH와 PI가 같은 값에서는 단백질이 이동하지 않죠. 그래서 그때 침전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속도 비지배적이죠. pH 속도 비지배적이죠. 그래서 5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0번 효모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의 단백질의 주요 당세 성분은 53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30페이지를 보시면 숙주세포로서 효모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를 사용할 때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 효모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는 밑에 줄 끝에 고농도 세포 배양이 가능하며 생장 속도가 빠른 편이다. 하지만 대장균 최대 생장 속도의 25% 정도. 그 밑에 줄 발효 배지로부터 쉽게 회수할 수 있다. 장점 간단한 당 첨가 반응이 일어나고 단백질을 분비할 수 있다. 많은 수에 만노스 되어져 있다. 만노스를 첨가하죠. 글라코실레이션 할 때 만노스. 그래서 당세는 60번의 정답은 2번 만노스가 첨가되어집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줄 그 밖에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그라스 목록에 있어서 허가를 획득하기 용이하다. 식품 관계 단백질을 생산하기에 특히 적당하다. 그라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녀석들이죠. 일반적으로 다음 페이지 계속 읽어보시게 되면 사카로마이스 세레비시에 있어서 제약, 과다 당 첨가 반응 이외의 단백질 높은 발현과 높은 배출 효과를 얻기 어렵다. 제약 단점이겠죠.
의약품이 아니라 밑에 줄 안정되고 높은 단백질 발현이 대장균보다 어렵다. 그 이유는 에탄올을 생산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침전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 밑에 줄 높은 발현율을 얻더라 하더라도 배출된 생산물을 얻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배출되어지긴 하는데 그 양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뭐 효모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특징에 대해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60번의 정답은 2번 만노스입니다.